너무 춥네요. 지금 2024년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시기를 겪고 벌써 1년 연년이 지났는데 공과색, 빛과 자유, 제가 그거를 24년도 12월 3일 날 그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비를 넘기면서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논을 하나 더 하게 되고 그걸 시작으로 17년도에 그 빚을 지고 제가 논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빚이 좀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한 8천 정도 빚을 지고 근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빚을 지고 어떻게 해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히 조금만 생기면 갚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14년도 11월쯤부터 이 빚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저한테서 그 자유, 빚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 그걸 제가 좀 마음에서 굉장히 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만 돈이 생기면 뭐 직불금이 들어오든 뭐 나물이 좀 하든 요걸 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깨가가면서 12월 3일 날 갑자기 제가 어디에 조금 투자했던 그 돈이 한 이익이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면서 그게 올라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그때 두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데 지금 뭐 주식이라면 주식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깊은 내면에서 빚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그런 사인이 계속 왔었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빚을 몽땅 갚아야겠다. 그럼 너무 자유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절묘하게 그 3시 정도에 그걸 싹 팔고 빚진 금융회사에 가가지고 그 통장이 3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뭐 빌린 통장 뭐 한 3천만 원에서 결국 6천만 원이었는데 그거 하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게끔 이자가 그 통장까지 3개가 갖고 있었는데 싹 빚을 갚으면서 3개를 제가 몽땅 다 아웃을 시켜버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냐. 이 자유가 그렇다고 내가 빚을 져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니었는데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갚아야겠다라는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빚이 있어서 어쩌지? 이러진 않았고 그냥 뭐 어떻게 무난하게 그래도 이자는 꼬박꼬박 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때 24년도에는 6.14%로 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대출 냈을 때보다 2배를 이제 대출 이자가 30만 원이 있으면 60만 원이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 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날 와가지고 그래 차를 한잔 마시고 홀가분하게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저녁에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뒤에 까만 그 배경을 해가지고 뭐 이래 하니까 선포하겠다. 그리고 바로 지나니까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어조로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워낙에 그때부터 제가 그 앞전부터요. 제 영상에 아마 보면 알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울적하더라고요. 계속 무겁고 울적하니까 그 이 비 때문에 울적한가 했는데 제 내면에서는 벌써 이미 우리나라의 정세가 저는 내가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말도 못해요. 그 울적한 마음이. 그래서 이 빚을 지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런가? 아니, 그런데 빚을 진 게 내가 뭐 하루 이틀 빚 진 게 아니고 18, 19, 20, 21, 22, 23, 24. 그 7년째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빚을 많이 져요. 빚을 져 있고 또 어려움에 허덕여요. 가난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 안에서 힘이 들고요.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힘이 드는. 그래서 제가 요번에 26년도를 보니까 12.3 사태 때 24년 12월 3일이잖아요. 그럼 원래 10을 넘으면 3이 되거든요. 그럼 33이 되고요. 여기 24는 6이 되잖아요. 6의 반이었어. 그래서 뭔가가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이미 의식 안에서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빛 색에서 공으로 간 날이니까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가졌던 그 종목을 보니까 말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산 가격이 80%가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참 때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 돈이 있으면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1억이 난 빚이 있어. 근데 1억이 어디 내가 그동안에 투자한 돈이 1억이 나한테 나왔어. 그거를 갚을 수도 있고 안 갚고 내가 그걸 다른 데 투자해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 두 생각이 일어났었거든, 그때. 다시 어딘가에 내가 좀 그래도 여기 생기는 수입이 없으니까 잘해서 우리 과일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더 강력한 의식에서 더 강력한 것은 빚은 파기시켜라라는 사인이 딱 왔어요. 누구는 그래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고 그러면 복리가 되는 빚의 복리를 받는 거예요. 빚의 복리. 그래 우리가 이자에서 이자가 생기고 이자에서 이자가 생겨서 우리가 이익권에서 복리가 돼야 되는데 손실에서 복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가 되니까 거기서 다시 이제 눈덩이처럼 계속 굴리면서 빚에 빚을 더하고 빚에 빚을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빵빵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요즘은 대출이 아마 쉽게 잘 안 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빚을 좀 냈는데 빚을 내면은 용케도 잘 갚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빚을 낼 시기에 제가 쉽게 빚을 냈던 게 제가 그때 1등급이더라고요. 그 점수가 그때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났는데 내 나이 또래에 비해서 나는 상위 계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내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는 사람한테 빚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논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빚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행권에서는 이 사람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서 빚을 내주지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그렇다고 담보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잘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안 내주니까 삼금융권이나 이상한 대출로 이제 계속 넘어가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그래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빚을 이렇게 어느 정도 깎아주면서 이제 요거만 갚고 하면은 좋을 거라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렇거든요. 전체 의식 안에서는 하나예요. 전체 의식 안에서는 하나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 사람 국가에서 뭐 이 사람 빚 다 갚아주고 하니까 나도 이제 다음에는 빚 내고 빚 안 갚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은 진솔해야 된다라는 거. 속이지 않아야 되는 거. 그리고 저는 사람하고는 거래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빚을 돈을 내가 돈을 뭐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빌려준다든지 이런 건 저는 안 했어요. 서류 내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냥 금융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뭐 적정한 이유를 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렸고 또 누가 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었어요. 사람들이 참 용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어디서 돈이 딱 생기면 거짓말처럼 알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죠. 저는 개인 대 개인으로는 거래하지는 않는다. 그 정말 필요한 게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는 줄 수 없다. 그럼 뭐 그러니까 100만 원 안쪽이죠. 100만 원 안쪽 그냥 조금 필요한 만큼 드리고 안 줘도 섭섭하지 않을 만큼 그냥 가까운 사이에 원수질 정도는 안 될 만큼의 그런 거를 해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유지해 왔으니까 이 깊은 산 중에서 한 달에 수입이 완전 제로 상태가 돼도 그래도 누군가의 또 돈을 빌리러 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전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선배한테 참 말도 못하고 그 기차역에서 돈이 없으면 기차도 못 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거를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그날 제가 마지막 12.3 24년 12월 3일 날 빚에서 자유로워졌을 때요. 빚을 딱 갚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 다시는 내 삶에서 빚이라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는.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뭐 때로는 빚을 질 수 있지. 그럼 내가 갚을 수 있으면 갚아도 돼. 뭐 큰 사업하는 사람도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다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건 괜찮은 거야. 나쁜 건 아니야. 빚을 지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24년 12월 3일 날 저는 완전한 결심을 합니다. 두 번 다시는 내 삶에서 남한테 빚을 져가지고 이자를 매달 이자 내는 그런 삶은 살지 않으리라는. 누구한테 내가 뭐 돈을 조금 도와야 되고 뭐 우리 식비에서 뭐 쓰더라도 그래도 한 3달 정도의 우리가 생활비는 늘 그래도 좀 너무 공으로 돌리지 말고 너무 공으로 돌리면 사람이 그래서 공과 색이요 조화를 잘 이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색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으로 가도요. 그 진공 선생이 너무 지나친 공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저도 너무 공으로 가려고 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색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모든 것은 왜 중도가 있었느냐 나는 왜 중도가 필요했느냐 이래 보니까 적당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공색이 텅 빈 것과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다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생일이 12.1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보니까 요거 6이고 요것도 3, 3이니까 6이니까 요 두 개도 하니까 12예요. 그래서 12.12가 되니까 야 이게 묘하다.
묘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몰라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삶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대충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뭐 아니면은 불분명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죽도 묵은 그릇에 표시 안 나듯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이정표가 좀 때로는요. 자기 마음에서 정확한 표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24년 12월 3일 이후로 저는 빚에서 이제 정말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자유로워졌고 자유로워지니까요. 그 빚이 없는 상태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가 6, 70만 원씩 매달 나갔는데 6, 7만 원씩 안 나가.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을 써도 충분하잖아요. 식대를. 근데 저희는 하루에 한 끼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마음의 풍요는요, 오래전부터 느끼게 됐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나는 부자라고 저는 이제 읊조리고 다녔고요. 남한테 없다는 것은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스님 그전에는 우리 성녀들이 이렇게 오면은 차비도 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찰도 많이 변했는데 그때는요. 여기에 이제 우리 집에는 뭐 사찰이 제대로 안 됐지만은 제가 이제 사찰을 잠시 운영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오신 분들한테는 넉넉하게 이제 차비도 줘서 보내고 예, 그렇게 했고 또 여기 있으면서 제가 자급자족을 생각할 때도 나는 돈이 벌지 않고 없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도 늘 풍요롭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9년도에 또 진공 선생 들어오시고 나서도 늘 풍요로웠어요. 과일 사 먹는데 뭐 돈이 없어서 과일을 못 먹는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제가 왜 그때 어렸을 때부터 풍요롭고 부자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읊조리고 다녔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출가를 이제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이제 사찰에 다니면서 89년부터 90, 91, 92 한 4년간 이제 행자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찰에 들어갔는데 제가 마을에서 있을 때보다 사찰이 더 풍요로웠어요, 사실. 그리고 사찰은 굉장히 터가 넓잖아요. 그리고 다 한옥집이고, 그리고 과일이 넉넉하더라고요. 과일과 떡이.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진짜 누구 잔치나 하고 그러면은 가서 떡이나 좀 얻어먹고, 엄마 잔치 간다 그러면 엄마 사탕이나 떡 좀 하나 갖다 달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사찰에 가니까 매일 잔치가 자주 벌어지고, 그때는 워낙에 뭐 사찰마다 뭐 행사가 있잖아요. 초하루, 보름. 그러니까 늘 먹을 게 풍요롭고, 그리고 집도 방도 크고, 그래서 내가 부유를 말했구나. 풍요로움을 말했고, 그리고 제가 대중에서 안 나가고 이 토굴에 살아도 나는 뭐 부족하다,
나는 벌지 않으니까 어쩌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걱정, 아예 그런 생각이 일어나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돈을 어떻게 갚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런 생각 없이 빚을 진 참 무지한 그건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때 그 이후로. 그래서 빚을 져도 풍요롭고 빚을 지지 않아도 풍요로운, 그래 완전한 풍요, 양극단의 풍요를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진 사람은 이 빚을 어떻게 갚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 갚았다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아직 대낮인데도 이게 물이 녹을 생각을 안 하니 아예 심하게. 아이고, 깨지지도 않는 거. 너무 춥습니다. 영하 11도가 넘더라고요. 방 안에 뭘 넣어놨는데 다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근데 추울 때 태어났거든요. 굉장히 추위에 강해서요. 웬만한 추위에는 뭐 담담하긴 하는데요. 다른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계시면은 너무 춥다고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추위가 아마도 한 달은 더 가지 않겠나. 그래, 지금 아주 추운 거는 이제 1월 달 말까지 갈 것 같고, 입춘이 2월 한 3일인가 해가지고 2월 달 초순에 입춘이 들어오면 좀 거짓말처럼 또 이제 또 따뜻하게 그렇게 와서 또 따뜻한 봄이 이제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주 최고의,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 수 있을까라고 힘든 일이 일어나든, 아니면 내가 너무 행복해서 이걸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든,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중독.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 의식이 무한대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의식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의 비밀을 잘 살펴보면 아마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잤을 때 평온한 그런 의식이 잠든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출현했을 때가 내가 어떤 첫 감정이 어땠느냐, 내가 자유로움을 원하느냐, 아니면 진정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 의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살피시고요. 그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루었다라는 그런 풍요를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우주는 의식 안에서 마음껏 펼쳐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동에서 성주였습니다.